그냥 IAEA하고 미국이 지금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제외하고 일본 주변국들은 이제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유독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일본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하고 그렇게 일본에 동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이죠?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는 걸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2021년이죠. 그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고 나서는 국힘당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본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 조치도 태도도 모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원희룡 예, 원희룡 뭐 지금 장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제주도 도지사였나요? 그때는 제주도 도지사였죠. 그때 제주 어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뽑기 예측이 되니까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왜 그걸 찬성하느냐? 윤석열이가 찬성하니까 그런 거죠.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히니까 쫓아가는 건데, 그럼 윤석열은 왜 찬성을 하느냐? 이 엄청나 지금 83%의 국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왜 찬성을 하느냐? 그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최정점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거는 다 찬성을 하고, 그러면 미국의 이익이 곧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뭐 이런 거죠. 이 해양 방류는 미국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한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미국, 일본, 한국 중에 제일 하위예요. 하위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다 들어줘야 돼. 미국의 아픈 것도 들어줘야 되고, 일본의 간지러운 것도 긁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역사 문제 같은 거, 그럼 미국이 뭐하러 개입들이 빨리 합의를 종용하겠어요. 사실 미국의 어떤 걸 지침이죠. 지침에 의해서 야, 윤석열 니들이 가서 이거 좀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윤석열이나 국힘당에서는 그냥 찬성할 수밖에 없다. 원래 반대해야지 순리거든요. 반대해왔고.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류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민 건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자국민이 볼 수 있는, 자국 어민들이 볼 수 있는 이 수산업계의 피해 이런 게 굉장히 클 텐데, 일단 방류가 되면은 세슘 삼중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우리나라 수산업은 폭망하게 됩니다. 무조건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그 대선 때 자기네 그 경선, 국힘당 그 경선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 종용을 하고 일본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 일본의 지금 현안 아닙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한반도랑 관련된 것들이 그 역사 관련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요 현실적으로 요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들어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이 됐는데 안전한 오염수를 이제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수산업 피해주는 계단 선동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안전하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죠. 이거 일본 주장입니다. 일본 주장을 그 윤석열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대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물을 떠다가 직접 그 시료를 채취하다가 검사한 게 아니에요. 일본 전력만이 그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만이 성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AEA조차도 그 시료 채취를 자기네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 전력에서 해준 거, 도쿄 전력이죠. 도쿄 전력에서 해준 시료를 갖다가 이제 실험만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니까 믿어라? 그걸 뭐 윤석열 정부는 뭘로 그걸 담보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고 진짜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들어주지가 않고 호주나 뉴질랜드 또 뭐 피지 등등 해가지고 이 섬나라들은 당장 이물이 태평양에 방류가 되니까 자기네 그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샘플 요구라든지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노니까 자꾸 이제 그 불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일본은 오염수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쿄전력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전력만 오염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영업비밀이라는 미명을 예. 자기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IAEA에서도 지금 안전 관련된 총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 IAEA도 좀 안전하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조차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됐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그렇죠. 당연한 거지. 이거는 안전하려고 그러면 시료부터 우리가 그 채취해서 채취 과정부터 우리가 참관을 하고 채취된 시료를 우리가 갖고 와서 성분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뭐 이 물을 먹겠다. 80년을 사신들 100년을 사신들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보고 만약 너나 먹어라 그래서 저는 먹겠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I could drink another liter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 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충북대 약대 교수인 박일영 대한약학회 방사선의약품학 분과학회장이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먹겠다는 사람들 막 속출하고 있고 그럼 한쪽에서는 그렇게 안전하면은 근데 니네 땅에다 버려라 그냥 호수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로 쓰든지 아니면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써라 하는데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피폭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험하다는 건 본인들이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이제 혹세무민하는 국힘당에서 내놓는 교담이죠. 먹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일본에서 절대로 그 시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가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주기라도 하면 먹겠습니까? 이거 재밌는 게 그 먹겠다는 사람들 대부분 전제 조건이 음용 기준에 적합한다는 얘기를 해요. 식용 기준에. 아니 식용 기준에 적합하면 지네 그 논농사 할 때 뿌리면 되지. 그렇죠. 거기다 뿌리면 되잖아요. 해양방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식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생수에 생수 같은 거예요. 생수라든지 우리가 이제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식용에 적합한 건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일본이 뭐하라고 돈 들여서 욕먹으면서 그걸 바다에 뿌리겠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사람 먹기는 좀 찝찝하더라도 그냥 가가지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염수 처리 장치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 검사 결과 그리고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종합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긴 한가요?
그거 모르죠.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 처음에는 뭐 우리 일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건 거예요. 뭐 8번의 이제 고장이 있었다. 정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추가로 밝혀진 것이 8번이 아니라 12번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번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정부 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시인을 했어요. 4번 추가로 고장난 게 맞지만 우리는 사례로 발표하는 거지 횟수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를 갖다가 3번 났으면은 그런 사고가 3번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펑크가 3번 났다고, 같은 부위에 3번 났다고 해서 이걸 하나의 사례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 상황을 갖다 왜곡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거짓말 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축소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삼중수소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이 계속 삼중수소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 삼중수소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원전 보유 국가들도 바다로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네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원전을 가동하게 돼도 삼중수소는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중수로형 발전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다 이렇게 삼중수소가 발생을 해요. 제일 많이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게 배출하고 있는데, 근데 후쿠시마랑 다른 것은, 후쿠시마는 냉각수를 부어서 발생한 삼중수소가 아니라 연료봉이 폭발을 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기 때문에 여기 위험성이 굉장히, 독성이 굉장히 강한 삼중수소가 물속에 녹아들었다. 과연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2021년도에 국진당에서조차도 여러 핵종들 포함해서 삼중수소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 이런 발표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가 같은 삼중수소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삼중수소하고 후쿠시마하고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 위험성이나 농도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든 이제 숨기는 게 이제 몸에 배죠. 사건만 터지면은 이제 숨기기 마련이고,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염수 처리하는데 처리비 방법이 한 4-5개 정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바닷물에 갖다 버리는 게. 딴 거는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가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을 갖다 제일 우선 따지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죠. 이것도 좀 논외의 얘기입니다만은 결코 원자력 에너지가 싼 에너지가 아니다. 청정 에너지가 아니다. 이거는 좀 염두에 좀 다들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방사로 안에다 계속 싸놓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재정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걸 놀래면 또 얼마나 또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뭐 이게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엄청나게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 하지만 지금 건설 기지도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 뭐 영구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할지 알았습니까? 예.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땅, 그 주변의 바다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물 처리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의 비용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만약에 강행한다, 물론 강행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강행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산업계가 입을 수 있는 그
타격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그 국힘당하고 윤석열은 또 괴담을 유포한다 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괴담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좀 공신력 있는 기관 내에서 이제 발표한 거 그걸 이제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2022년 11월, 작년 11월이죠. 이때 이제 그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오염수 방출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여론이 83.4%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먹겠다는 건 아니고 줄이겠다. 불안하니까 83.4%가 소비를 줄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는 44.6%에서 약 48.8%의 소비가 줄을 거라고. 반토막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수산물 소비의 반이 줄을 것이라고 작년 11월에 제주연구원에서 이제 그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3조 7,200억 원 연간 피해 규모가 이를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감소폭은 최대 48.8%에 이르고, 이를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조 7,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산업계가 입는 타격은 정말 큰 것이죠. 단순하게 이제 어민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수협이라든가 기타 이제 가공을 하는 가공업체도 그렇고, 또 수출하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아시잖아요. 소금 대란 일어난 거. 소금 사재기가 20kg가 지금 한 8만 원 막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2, 3만 원 이렇게 하던 것들이 3, 4만 원 거치더니 지금 한 8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당장 이제 김장이 걱정이 된다. 소금값이 이렇게 폭등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없죠. 소금은 이 상하는 상하는 그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히려 그 김장 때나 돼가지고 조금 수요가 몰리니까 좀 오르긴 하지만은, 또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오르는 그런 건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뭐 한여름에 폭등하는 경우는 뭐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영향을 이제 받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오염수 방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염수가 방류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 5년 뒤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 과학적인데 민주당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해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과학적 진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비난만 퍼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사느냐. 그러면 다들 불안하니까 산다. 생선 같은 건 안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소금 같은 건 우리가 김장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놓고 먹는 데서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놓는 거고, 오징어, 그다음에 명태, 그다음에 울진 대게, 그거 다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누가 그걸 갖다가 사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괴담이 아니라, 괴담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그런 거 갖다 학자끼리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오는 거예요.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이제 일본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양 방류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 없이 일본 해양 방류에 동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무 대책은 없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조금 신용을 내야 되니까, 일본에서는 한 7,500억인가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매출이 감소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 어떤 거 준비된 거고, 도쿄전력도 역시 이 수산물 관계된 업종에 대해서 어떤 그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우리가 충분하게 보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제 그 수매
수매 물량을 좀 늘리겠다. 수매가 뭐야? 수매는 이제 예를 들어 풍어기 때 조기라든지 생선이 많이 잡히면 정부에서 비축을 하거든요. 그런 비축 물량을 좀 더 늘리겠다. 뭐 대충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신용만 하고 있다. 지금 또 횟집 같은 데가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수산시장, 우리 동작구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저기 지금 수산물 취급하는 곳에 장사들이 안 돼요. 근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함이 안 가는 거죠.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방류된다는 소식에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입니다. 사천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른다는 용궁수산시장. 싱싱한 횟감과 다양한 수산물을 싼 값에 맛볼 수 있어 인지도도 인기도 높은 곳입니다. 최근에 사정이 급변했습니다. 수족관만 길게 늘어서 있고 상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비수기인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계획이 발표된 후부터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아니, 먹고 즐기려고 가는 건데 찝찝해서 못 가겠다. 그 전부터도 후쿠시마산은 아니지만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안 가? 또 날씨도 더워지니까 가뜩이나 회도 안 먹을 때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국진당에서는 야, 민주당이 자꾸 괴담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하고 이제 호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괴담을 잘 퍼뜨릴 것 같으면 그렇게 지난 선거에서 적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선동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한테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선동을 국민의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이 문재인 정부도 찬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케이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해야 돼. 한국과 일본이 합의할 것.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나라 기술자, 우리나라 연구원이나 연구소가 가서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요구했었던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구색 맞추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일 양국이 합의할 것, 윤석열은 합의를 해줄 것 같아요. 해준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적 근거가 분명할 것. 지금 계속 과학적 근거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았나라고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IAEA도 해양 방류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과학적 근거가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 이 안전성 검사에 한국 연구소와 연구원이 참여할 것. 이거 얼마 전에 비슷할까? 그냥 구경하다가 왔잖아요. 수학여행 갔다 온 거? 이것도 한 거로 친 거 아닐까요? 많이 본인은 이제 우길 수가 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와 계획에 대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왔습니다. 국민 건강 그리고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외면한 상태에서 일본 주장에만 동조하면서 일본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이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그렇죠. 어쨌거나 국가 권력을 갖다가 국민들이 맡겼지 않습니까? 그 맡긴 거에는 국민의 안전을 좀 지켜주고 국민의 또 건강 플러스 이익을 챙겨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국민 83%가 반대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저질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다. 요즘 뭐 퇴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업에서 만약에 저런 일을 갖다가 했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다 당장 배임이죠. 얼마 전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을 재판 수사를 아주 못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검찰이 뒤집어 씌운 죄가 뭡니까? 배임 아닙니까? 배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민간 기업한테 너무 후하게 해주는 바람에 성남 시민들의 갈 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게 하나 이제 그 대장동에 대한 그 검찰의 그 주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업계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진짜 그 탄핵을 받아도 무방하지 않은가. 거기 이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가지고 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이건 좀 당장 중단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방기한다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예. 네. 다음은 뭘로 하죠? 저작권 문구를 자세히 보면 IAEA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서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입니다.